가브리엘의 그림자 영화 리뷰입니다. 스포일러 포함되었고요. 스페인 영화입니다. 2016년작, 감독은 이사키 라쿠에스타와 아이스 캠포, 출연한 알렉스 모네르와 엠마 수아레스 등입니다. 유럽 영화는 정서적으로 허리우드 영화랑은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허리우드식의 명쾌함 대신 약간 아리송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배경은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피레네 산맥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이나 길 잃은 미아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시키고 사회복귀를 돕는 보호센터에서 한 소년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말썽을 부리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밑에선 뛰어내려봐 라고 야유를 보내고 소년은 위험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담당 교사 미셀이 한급히 뛰어올라가 소년을 다독입니다. 소년은 올해 17살 레오. 이곳 모든 아이들의 꿈은 가족을 찾는 것 혹은 가족이 생기는 거지요. 외롭고 쓸쓸한 이 청소년들은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가족을 통해 위로받고 싶은 거지요. 교사 미셀은 그런 그들에게 사무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그곳에 가서 적응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요. 그럴 땐 교사가 직접 따라가서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도 하지요. 레오 역시 가족을 찾긴 했지만 적응이 어려워서 교사가 직접 따라가서 함께 머물며 적응을 돕기로 한 케이스인데요. 아직 부모를 만나기도 전 레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머니 안나와 삼촌 엘리크가 차를 몰고 온 날 레오는 선생과 함께 차에 올라타지만 얼굴빛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8년 전 길을 잃고 방황하던 레오는 온갖 고통스러운 삶에 시달리다가 2년 전 이 보호센터에 들어왔는데요. 그는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여서 옛날 일을 거의 모두 잊고 있지만 가끔씩 간헐적인 기억이 떠올라 누군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사실까지도 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레오가 진정 가브리엘인지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의심스럽다면 피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미셀이 권합니다. 어머니 안나는 그러나 검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강요까지 할 수 있냐는 거지. 어쩌면 안나는 실종되었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온 게 맞고 틀릴 리가 없다는 사실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브리엘로 돌아간 레오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데요. 내 방이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안나도 좋아합니다. 다음날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상을 받고 가브리엘은 그러나 무덤덤하게 식사를 마치는데요. 다시 방에 돌아온 그는 8년 전 그가 실종되었을 때 지역신문에 났던 기사를 무감동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가브리엘은 그날 그때의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실종 당시 시체로 발견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특히 전혀 못한다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기도 하고 괜히 말이니 시골 마을에 의뢰이 있을 법한 것들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사촌 조안을 만났을 때 함께 축구했던 얘기를 하며 아는 척을 하자 선량한 동생인 조안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며 마음 편하게 대해줍니다. 조안을 따라서 그는 그 동네의 청소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과거 얘기까지 하며 재미있게 노는데요. 실종 이후 그는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도축장, 청소부, 웨이터, 심지어 문신 새기는 일도 했고 딸기 따기도 했고 전기기사도 했으며 때로는 혼자 때로는 여러 명이 어울려
험한 경험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살아온 가정을 보여주듯 그의 눈빛은 어둡고 때로는 사나웠으며 때로는 탐욕적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보소 직원에게 발견된 건 2년 전인데요. 거리에서였다고 하지요. 세상의 상처들 때문에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엄마 안나는 더없이 가슴 아파하며 그를 품어주지만 다른 모든 친척들은 그를 반신반의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삼촌 엘리커 조한의 아버지죠. 시종일관 가브리엘을 의심하며 적개심을 보이기까지 하지요. 사실 엘리크는 엄마 안나랑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된 가브리엘은 내 아버지 생전부터 어울렸던 거냐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죠. 죽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사코 거부하던 엄마는 내가 불행했을 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삼촌이었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이후엔 더 이상 그 일을 모르는 척 해주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자신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 필름을 돌려보면서도 애정을 나타내지도 정오를 나타내지도 않는 무덤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별로 풍요하지도 않지만 그다지 궁핍하지도 않은 시골 마을. 겨울이었은지 동네의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행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까지 따라왔던 선생 미셀은 근방의 모텔에 머물며 적응이 잘 되냐며 묻곤 하는데요. 친척이나 이웃들이 가브리엘의 그 가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나에게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볼 것을 권했지만 한사코 거절했고 그런 안나에 대해서 삼촌 엘리코는 아마도 저 여자는 가브리엘이 소녀가 되어 나타났다고 해도 내 아들이 맞다고 우겼을 거라며 맹목적인 그녀의 애정을 성토하지요. 엘리코는 물론 가브리엘이 옛날의 그 조카가 결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옛날에 가브리엘이라면 이곳에 다시 나타날 수도 없으려니와 더구나 실종 당시에 고작 9살의 어린 소년이 눈이 첩첩이 쌓인 겨울철 피레네 산맥을 걸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삼촌은 어린 조카를 찾아 닷새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다가 돌아왔다며 조아는 가브리엘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날 그 두 사촌은 아버지가 실족하고 가브리엘이 실종되었다는 산속의 바위를 찾아 올라가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대체 아버지의 실족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며 가브리엘은 묻지만 조아는 한사코 대답을 피합니다. 아버지가 실족사한 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날의 비밀에 왜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지 가브리엘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무례했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을에서 결코 좋은 평을 받는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만 조아는 말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은 엄마랑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서 노는 카페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간헐적으로 떠올리며 말하노라면 엄마는 때때로 미소하고 때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서 둘은 다정하게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어울려서 춤을 추기도 하지요. 가족이 없던 가브리엘에게 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지만 그 모습을 위태롭게 바라보던 미셀은 말합니다. 도를 넘지 마, 나쁜 사태를 만들지 마라고. 또 내가 그 보호소로 돌아갈 때 너도 함께 돌아가는 게 어떠냐고까지 말을 하지요. 가브리엘은 말하지요. 선생님이 제게 가족을 만들어 보면 어때라고 권했잖아요. 아무튼 조심해라라며 미셀은 내일쯤은 자기도 보호소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보호소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중년이 되어 이젠 그곳이 내 집이 되었다고 말하는 미셀. 그의 눈빛엔 인간미가 넘치고 있었지만 인간미라는 게 곧 정직을 뜻하는 건 아니지요. 아무튼 그날 가브리엘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은 미셀뿐만이 아닙니다. 삼촌 엘리코는 거의 적개심을 보이기까지 하며 가브리엘을 쏘아봅니다. 술에 흠신치에 사촌 조안과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주 농도 짙은 밤을 보낸 가브리엘. 새벽에 지친 몸으로 돌아오던 그를 발견한 엘리코는 사냥총까지 들고 따라 나서며 산으로 올라가기를 명합니다. 제발 이 정도에서 떠나라. 난 너가 내 조카 가브리엘이 아니란 걸 이미 확신하고 있다. 불쌍한 엄마 괴롭히지 말고 그만 떠나라 라고 그는 산을 오르며 소리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며 가브리엘도 소리치지요. 나는 네가 가브리엘이라면 결코 이곳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가브리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다. 어떻게 그 기억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엘리코는 절규하지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가브리엘 역시 소리를 지르지요. 너가 내 아빠를 절벽에서 밀었잖아. 어떻게 인간이 그런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냐. 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다. 그것이 너가 가브리엘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엘리코는 다시 외치죠. 장면이 바뀌어 아직도 잠자리에서 자고 있는 안나에게 다가간 가브리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지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지극히 애매모호한 전개, 애매모호한 결론일 수도 있는 영화지요. 열린 결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미 몇 장면에서 영화 속에 해답이 내려졌던 거라고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있는 장면이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가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아버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는데 엄마는 그 길로 가부가 되고 자신은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참혹하고 불행했던 장면이 소년의 그 뇌리에서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기억이 없는 가브리엘, 아니 레오이기 때문에 그는 안나에게 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엘리코가 사건의 진상을 말했을 때 큰 충격을 받으며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나는 안 죽였어요 외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영화의 핵심은 가브리엘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안나가 처음에 가브리엘을 안았을 때 그녀는 과연 자식을 못 알아봤을까요? 불과 8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18년을 지나도 자식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엄마가 아닐까요? 안나는 가브리엘이 아닌 레오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알아보았을 테지요. 엄마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요. 잃어버린 자식을 8년씩이나 기다려오면서 이미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그녀는 가브리엘이라면서 나타난 레오가 내 자식이 맞다고 믿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혈액검사도 한사코 거절한 거지요. 아닌 걸 아니까요. 삼촌 엘리코는 그러나 다르지요.
삼촌과 부모가 어떻게 같은 마음이겠어요. 그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레오를 바라보았고 단번에 아니란 걸 확신했겠지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애초에 안 했던 걸 나중에 많이 후회하지요. 그리고 서슴없이 산에서 이 길로 너는 내려가서 내 가족들이 없는 딴 곳으로 가야 옳다고 외치는 거지요.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명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것도 믿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실로 보이는 것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진실과 거짓은 금방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 그것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은 그런 메시지를 관객이 스스로 깨닫고 레오가 레오인지 가브리엘인지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